안녕하십니까. 루아의 서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차세대 유통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차세대 유통기술이라고 하면은 여행 쪽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좀 항공 쪽에 좀 특정돼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아는 인공지능 기반의 트래블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광 도메인에 많이 바운드링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말씀드릴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아이아타 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유통 최상위 기술 등급을 저희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키워드는 NDC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New Distribution Capability의 약자고요. 항공 유통에 있어서의 차세대로 나오는 유통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여행 산업의 저희들은 가장 큰 문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여행 산업의 뒷단은 굉장히 레거시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호텔을 예약을 하게 되면요, 예약 몇 시간 후에야 예약 확정 메일이 발송되는 경우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인원을 모으지 못하면 출발 전에라도 돌연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공 분야는요, 연간 8천억 달러의 거래되는 굉장히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말 공휴일에는요, 여행사에서 항공권 변경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항공권 변경 취소가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람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예약 시에도 좌석 지정이 불가능하고요. 수화물 역시도 보통 공항에 가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지연 결항 알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산업이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GDS입니다. GDS는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의 약자고요. 1980년대에 만들어진 레거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전 세계 항공권 유통의 90% 이상을 이 GDS 3사, 아마데우스, 세이버, 트래블푸드가 독과점을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GDS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긴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텍스트 베이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트리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함으로써 예약 발권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런 명령어 입력 방식이다 보니까 수작업들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특히나 이 GDS가 레거시화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들을 항공사로 가입해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행사 직원이 타이핑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가 그대로 항공사에 전달이 되고요. 항공사에서는 ADM이라고 하는 페널티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페널티에 대한 또 책임은 여행사가 집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 항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항공을 오퍼레이팅하는 그런 발권 카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발권 카운터가 능숙한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아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는요, 이 차세대 항공권 유통을 위해서 NDC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유통 표준을 제정합니다. 이게 제정된 거는 2014년도인데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도 보급이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굉장히 이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DC라고 하는 거는 GDS를 대체하는 새로운 유통 기술이기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직거래 구조를 취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행사와 항공사 사이에 GDS가 들어가 있고 그 GDS가 이 항공권 유통에 대한 대가로 5% 이상의 수수료를 전 세계적으로 받아왔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 없이 항공사와 여행사가 아무 수수료 없이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유통 기술이기도 하고요. 또한 아까 보셨던 그 GDS는 텍스트 기반의 굉장히 제약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텍스트를 넘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식의 데이터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 유통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주 일부 항공사, 항공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부가 서비스 유통이 가능한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든 여행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 항공업의 수익 인식 기준도 빠르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C per mile이었지만 지금 패신저 per mile, 즉 과거에는 C, 좌석을 수익 인식 기준으로 봤다면 이제는 패신저, 탑승객을 수익 인식의 기준으로 보고 이들에게 좌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 브랜드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35% 이상의 업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NDC라고 하는 추세가 그러한 부분들과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NDC로 전개되면서 모든 API, 예약, 변경, 취소, 알림 등과 같은 것들이 자동화된 API로,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에 대한 이슈 없이 항공사에서 모든 밸리데이션을 체크한 형태로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작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NDC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NDC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통업을 조금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통업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굉장히 빠른 유통 혁신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의 유통 구조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구매상들에게 상품을 넘기고, 도매상은 소매상들에게, 소매상은 다양한 곳의 상품을 배포하기 위해서 CMS라고 하는 채널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각 플랫폼들을 배포를 합니다. 이들이 또 바로 팔 수가 없고요. 뭐 쇼핑,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다양한 애누리닷컴, 이런 다나와 이런 메타 서치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배송처를 지나서 결국 고객에게 도달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들을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해낸 것이 바로 쿠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도소매 상관없이 자기들이 직 사입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당연히 CMS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물류센터를 지어서 물류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배송 역시 쿠팡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고객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런 어떤 구조들을 저희들은 만들어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양이 이 여행업에서도 이제 차근차근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스마트해지는 것일 수 있지만, 기존의 스마트함을 제약했던 가장 큰 요소가 휴리스틱한 우리들의 판단이 들어가는, 아까 운영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 여행 산업이 사실은 뒷단에 수작업, 운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들이 인공지능 그리고 새로운 유통 구조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 밸류체인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곳들이 그리고 대부분 또 수작업으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여행사들은 수작업 안 할 것 같지만, 항공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작업을 해야 되고요. 호텔 역시도 상당 부분 수작업들이 들어갑니다. 패키지 상품은 대부분의 상품들이 사람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사람에 의해서 수기로 관리가 됩니다. 이걸 항공산업으로 이제 조금 놓고 보면요. 기존에는 항공사가 전 세계 3개의 국가정된 GDS를 통해서 항공권들을 유통을 해왔고요. 여기에 전 세계 수십만 개의 여행사가 달라붙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수십만 개의 여행사가 이렇게 다변화돼서 고객에게 바로 어떤 항공권을 전달했던 게 아니라, 우리 항공권 살 때 항상 메타서치 사용하시죠. 네이버 항공이라든지 혹은 스카이스캐너라든지 이런 곳, 카약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들어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또 여기서 한번 병목이 생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메타서치에 의해서 또 한번 우리가 독점적인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두 군데 그런 어떤 이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NDC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단은 가장 병목이 심했던 요 구간들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로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변화된 상품들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있고, 또 절감된 가격의 어떤 항공 운임들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스캐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전부터 좀 비전을 일찍 잡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어떤 본인들이 다이렉트 부킹 그리고 인스턴트 부킹에 대한 비전들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실 스카이스캐너라는 회사는 트립닷컴에 인수가 된 회사입니다. 사실은 2014년도인가 그때 인수가 됐고요. 트립닷컴이 스카이스캐너를 인수하면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아까 NDC라고 하는 사업을 가장 얼리 스테이지부터 시작했던 그 트래블 퓨전이라는 영국 회사를 또 같이 인수합니다. 이 두 가지 회사가 트립닷컴 그룹에 인수되면서 트립닷컴 그룹은 굉장히 막강한 항공 파워를 갖게 됩니다. 이 여행의 유통 시작은 항공으로부터 시작돼서 숙박, 액티비티로 계속 전이돼 가는데요. 이러한 어떤 항공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계 회사인 트립닷컴이
굉장히 꽉 틀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스카이스캐너의 비전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게 2017년도에 어떻게 보면 얘기했던 게 다이렉트 부킹, 즉 중간에 우리가 다른 사업자들을 끼지 않겠다. 그리고 인스턴트 부킹, 고객 응대 없이 즉각 고객들이 오퍼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게 되냐면요. 이런 구조에서 대표적인 메타서치인 트립닷컴이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건 여행사도 스킵을 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트립닷컴에서 우리가 항공권을 비교하게 되면 클릭했을 때 사실 여행사로 넘어가서 여행사에서 사실은 모든 구매가 일어난 후에 여행사가 이제 뒤로 트립닷컴에 수수료를 주는 구조였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조차 이제 생략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2022년도에 트립닷컴이 그런 트라이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카이스캐너가 그런 트라이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항공권들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CS를 처리하기 어려워지면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그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지금은 다시 여행사들에게 트래픽을 주지만 지금 트립닷컴 그리고 이 스카이스캐너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은 고객 응대 자동화된 메신저 개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들을 가장 또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트립닷컴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의 문제지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기술들, 응대에 대한 자동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면 이 산업은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여행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메타서치에 트래픽을 의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여행사 자체가 각자 트래픽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스카이스캐너나 하나투어 같은 여행사뿐만이 아니라 트래픽을 갖고 있고 자체 브랜드 신뢰도를 갖고 있는 거. 브랜드 신뢰도가 항공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면 적어도 2개월 후에서 3개월 후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신뢰도가 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쿠팡 같은 것들, 커머스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네이버에서 항공권 구매하실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우리가 여행사인 줄 알지만 사실은 카드 할인부터 선택합니다. 카드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 여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카드사들은 자신들 가장 큰 거래를 낼 수 있는 이 항공이라는 영역에서의 카드 결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보통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들이 1.5%씩 가져가는데 그 굉장히 큰 거래에 대한 점유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카드사로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카드사들이 또 이 시장에 직접 항공권을 팔기 위해 뛰어듭니다. 그리고 소카와 같은 모빌리티들, 항공과의 연결성, 어떤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스테이폴리오나 트립스토어 같은 관광 벤처 중에서 특정 영역들을 잘 점유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이 항공권들에 대한 판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이 NDC를 통해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인데 이게 2014년도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그 벽돌 깨기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거를 인공지능에게 10분 훈련을 시켜서 한번 플레이를 한 겁니다. 보면 인간은 훈련 안 하더라도 아주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10분 정도 훈련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성능을 내지 못하는데 2시간 정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인간이 2시간 해서 나오기 어려운 그때는 실수도 없습니다. 이런 플레이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에이전트가 4시간 정도를 훈련하게 되거든요. 뭐 2시간 훈련한 것보다 뭐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한계상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어떻게 보면 어떤 퍼포먼스를 내게 되는 게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단순한 영상인데 사실은 2014년도에 이 영상을 구글에서 보고요. 이걸 만든 회사를 삽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고요. 그 회사가 2년 후에 2016년도에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인공지능 붐을 일게 만들고요. 결과적으로 이 두로도 이제 알파고 이후 여러 가지 이제 알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알파폴드는 이번에 노벨상까지 이제 수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쪽에 영감을 받았던 이제 다른 또 그룹에서는 챗 GPT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우리 챗 GPT 우리가는 사실 지금 다양한 형태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난립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우리 관광산업,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항공이라든지 숙박을 유통하는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초기에 챗GPT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3박 4일 한국 여행 일정을 짜줘. 굉장히 보면은 포매팅도 잘 돼 있고 말도 유려하게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좀 말이 안 됩니다. 뭐 오전에 수원화성을 구경했다가 에버랜드 갔다가 인천 차이나타운을 가라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실제 여행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동선이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 카타르 월드컵의 우승 국가가 언젠지 2022년도 처음 챗GPT가 나왔을 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데이터들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언어 모델로서 어떤 훌륭한 어떤 가능성은 존재하나 여직 사용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다국어 모델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우리 여행 산업에서는 다국어 모델가 굉장히 필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다국어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커버를 해냅니다. 특히나 그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멀티모달 모델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트만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이미지, 또 영상들을 생성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도톤보리의 이미지를 생성해줘라고, 도톤보리도 아니라 오사카 도톤보리 이미지 생성해줘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생성 AI들은요,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방금 만들어진 이 생성 콘텐츠와 실제 도톤보리 사진을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창작 콘텐츠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의 할루시네이션이 뭐 하나의 창의성으로 포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관광, 특히나 많은 시간을 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은요, 저희들은 최근에 이제 RAG, 렉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알려줘 그러면 뭐 하이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이커 그라운드 다 아시겠지만 관광공사에 있는 하나의 시설물인데, 여기서 뭐 이름이 하이커니까 이게 뭔지 하이킹 코스처럼 보이는지 거짓말들을 하고요. 그다음 뭐 다동 주변에 보쌈 맛집 추천해줘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몇 개 장충동 보쌈이랑 다동 족발 추천하는데 사실 이런 가게들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리얼하게 추천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실을 베이스로 한 추천들이라든지 어떤 생성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최근에 챗GPT 5.1 그리고 뭐 그 뒤로 지금 쭉 나오는 모델들에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 렉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은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은 추론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뒷단에 검색 엔진들이 붙어서요, 어떤 자료들을 컵서치를 해오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들이 어느 정도의 결과들을 내는 그러한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한계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 검색 진강 생성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관광 데이터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항공권이 사실은 어제까지는 밸리드한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뭐 그 악천후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착이 될 수도 있고요. 호텔 같은 경우도 객실이 어제까지는 있었지만 오늘, 그리고 방금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또 없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미리 학습되거나 혹은 검색 엔진에 의해서 인덱싱 될 수 있는 성격의 데이터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뒷단에 관광 콘텐츠를 어그리게이팅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가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 관광의 어떤 부분들은
일반적인 챗GPT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어떤 시스템 혹은 그 검색 엔진이 뒤에 붙은 시스템보다는 이 뒷단의 전문 어그리게이터와 결합되는 형태의 모델로 진화하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걸 통해서 지금은 이제 RAG에서 R은 그 사실은 조회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회뿐만이 아니라 예약, 변경, 취소, 알림과 같이 이제 고객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오픈 AI의 뭐 GPT 시리즈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고 또 오픈 AI에서 나와서 만든 이 클로드라는 시스템들도 있고 이러한 어떤 아주 대형의 거대한 초거대 AI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IDC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초거대 AI 형태로 갈 수도 있지만 최근에 애플이 발표한 애플 인텔리전스처럼 초거대 AI, 물론 굉장히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 하지만 모든 데이터들을 서버에 전달해야 되는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 보호를 하기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 존재한다. 즉 애플 인텔리전스처럼 이 앞단에 디바이스에 굉장히 가벼운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데이터들을 외부 유출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어떤 거대 AI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걸 콜하면서 쓰겠어 라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뭐 정답일지 모릅니다. 디바이스. 근데 결국은 애플도 자기네가 가져가는 거 아니죠, 데이터?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뭐 보호 장치들을 좀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디바이스의 그 GPU가 성능이 굉장히 고도가 될수록 또 이러한 가능성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라마라든지 혹은 알리바바가 공개한 뭐 Q1 같은 그 모델들, 오픈형 모델들 역시도 굉장히 성능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델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AI를 만드는 업체에서 이게 이제 트립닷컴 그룹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대로 사실은 서브싱 잘 안 돼요. 근데 이건 뭐 지금 어떤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이들의 이제 관점인데 보시면 실시간으로 방금 항공권을 예약을 하고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리스트들을 바로 조회해서 전달합니다. 액티비티를 실시간으로 또 예약을 하고 다양한 어메니티가 붙은 지금 이제 어메니티 검색의 말로 옵션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형태의 어떤 어메니티 검색이라든지 그리고 관광지 추천까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인공지능과 어떻게 보면 UI가 결합된 형태로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이들의 비전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술 환경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산업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뒷단에 아까 부가 서비스를 검색한다? 그러면 사실 호텔을 지금 같은 형태에서의 유통구조에서는 부가 서비스 검색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호텔들을 어그리게이션 해줄 수 있는 부가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또 별도의 백단의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기술력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일반 여행사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희들은 이 여행업에서의 인공지능이 글로벌 OTA가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에도. 결과적으로 기존 여행 산업은요, 글로벌 OTA가 볼륨 공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움직였습니다. 특히 항공을 중심으로 잘 움직였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아고다나 뭐 부킹닷컴에서 많이 예약하시잖아요. 호텔은 굉장히 많이 뺏겼고요. 다만 항공은 부킹닷컴이나 뭐 아고다에서 보통 예약하지 않으실 거고요. 대부분 지금 하나투어나 인터파크, 마이리얼트림 이런 곳들이 국내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JTB나 HIS가 항공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뭐 대만 같은 경우도 라이언 트래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산업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OTA의 어떤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화 기술에 대한 어떤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통해서 이들이 기술 독점 그리고 독점적 유통망을 만들어가는 지금 추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단 11개의 플러그인밖에 없었습니다. 11개의 플러그인들이 대표적으로 익스피디아, 카약 이런 곳에 사실은 뭐 오픈 테이블까지 합친 여행에 관련된 3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여행 쪽이 AI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기 가장 쉬운 시장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그 부분들에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화된 시장보다는 다변화된 시장을 원한다. 양극화된 시장이라고 하는 건 독점적 플랫폼들이 기술적 어떤 독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양극화를 깨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그 IT 프로바이더들이 여행사에게 많은 기술들을 특히나 이런 OTA만큼의 기술력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내 정책이나 글로벌 시장 정책을 위한 학계 노력도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 발표 시간은 정확히 AI처럼 됐습니다. 자, 질문. 정 교수님 빨리 질문하시죠. 여기도 경쟁자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예요? 일단은 저희들은 플랫폼 독점에 맞춰서 이제 어떤 기술을 제공하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이 하는 항공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립닷컴 그룹이 이 부킹홀딩스라든지 혹은 익스피디아와도 비교할 만큼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립닷컴 이쪽은 가장 선도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지금 국내 어떤 이쪽 분야에서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궁금해서 오늘 자꾸 여쭤봤습니다. 아, 네. 아까 그 NDC 모델 얘기해 주시면서 그동안 이제 GDS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NDC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 그 GDS가 제가 보기에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아무튼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익을 챙기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인데 그 NDC의 등장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서의 어떤 뭐 조직적인 반발이나 또 거기에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GDS 쪽에서도 이 MDC가 본인들의 사업 모델을 사실 훼손할 수 있는 어떤 주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데요. 그 최근에는요 GDS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GDS는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들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위협적인 건 이 앞단에 있는 메타서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서치가 GDS뿐만이 아니라 NDC까지 스킵해가는 과정에서 GDS가 지금처럼 했을 때 뭐 본인들이 뭐 스카이스캐너와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GDS의 지금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이 앞단의 메타서치들 특히나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다양한 국가의 메타서치들이 이러한 모델들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플라이트 같은 경우도 그 아나라고 하는 그 일본 전일본 항공사를 직접 연동을 했다가 이후에 어떤 반독점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잠깐 뺐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흐름들은 가게 되면 단순히 GDS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다변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뭔가 좀 생각하고 그쪽에다가 저희들은 그쪽에 올라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누아의 현재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여행사 혹은 이제 항공권을 아까 발권하고 싶어하는 카드사라든지 이런 곳들에게 저희들의 그 소프트웨어를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즉 그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 카드가 물론 굉장히 많은 돈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항공만을 팔기 위해서 항공 소프트웨어 정통에서 만들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곳들이 항공 소프트웨어를 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거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소여행사들은 아예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소여행사를 위한 사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대형 여행사도 나중에 이 기술의
어떤 수준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자신들의 SI로 커버하기 쉽지 않은 시점들이 올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때는 대형 여행사 역시도 저희들의 타겟 고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AI 기술도 많이 활용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하실 예정? 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AI가 서비스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은 AI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외부 챌린지라든지 이런 대회를 통해서 뾰족하게 갈고 닦고 있고 이것들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이런 것들 적정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본 얘기 좀 합시다. 최근에 돈을 어디서 많이 받으셨던데 예. 네,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희가 주로 이번 투자는 금융기관들 쪽에서 조금 많이 유치를 했고요. 그 금융기관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카드사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특히나 이제 금융 앱들을 라이프 스타일 형태로 이제 업그레이드, 토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그 금융사들과의 어떤 경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관점과 굉장히 좀 맞아 떨어지는 서비스이다 보니 이제 금융기관 쪽들에서 이제 투자들을 좀 대단하시죠. 저희도 합의하는데 좀 내년도에 부탁드립니다. 자, 이